안녕하세요. 대부기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 이번 영상은 고덕신도시 상권 중간점검 2편입니다. 혹시 1편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중상이나 삼성전자 앞 상권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대충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도시 상권에 대한 이해나 금리 인상과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한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썸네일은 조금 파격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너무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중심상업지역과 삼성전자 앞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정리 역세권과 에듀타운인데 제가 서정리 역세권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리 역세권 상가 필지는 다른 신도시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며칠 전 지방에서만 상가 개발을 하시는 시행사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고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정리 역세권뿐만 아니라 상가 필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를 주시더군요. 특히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방산업단지에 비하면 면적이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토지 가격이 높아서 개발에 관한 많은 의문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죠. 많은 분들이 상가 비율이 적은 것을 강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서정리 역세권 역시 로데오 거리 중심이고 심지어 이면에 맞상가도 조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어쨌든 서정리 역세권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덕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상가들이 다 입점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정리 쪽 상가들은 일부 상가가 정말 위험천만하게 분양을 했었죠. 그런 분양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분양할 당시 심지어 투자자까지도 저에게 와서 프리미엄이 있다고 우기시는 분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성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서정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꿈과 이제 환상에서 이제 현실이 맞닿게 되는 순간이 오고 만 것이죠.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절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인데 서정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권의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인구가 현재 3, 4천에 불과하면 이게 같은 계열의 음식점도 두 가지가 서로 버티질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덕신도시가 아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 아니면은 살았던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요로는 현재 진행된 서정리 역세권 상가의 공실은 사실 당연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에게는 상가에 대한 투자를 해보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겁부터 줍니다. 그때 겁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가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시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오랫동안 봐와서 해드린 이야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제일 편하고 쉽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투자 실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상가 투자입니다. 특히 첫 상가 투자에서 공실이 생기면 사실상 그 투자자는 상가와 연이 거기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상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담아가겠죠. 제가 이전에 상권 분석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고덕신도시 상권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다 완성됐을 때의 긍정이었죠. 이건 초기부터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도시가 아니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라도 상가들이 들어서고 상권이 만들어지면 차후 인근에서 불러 모을 수 있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기 투자자가 감수해야 될 몫이 되겠죠.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가들이 모두 일반적인 이제 프라자 분양 상가이기 때문에
주간 상권에 필수적인 마트 같은 업종이 진입할 상가가 없습니다. 최대한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 지금까지 지어진 분양 상가는 1층에서 80평 이상의 평수를 통으로 확보할 수가 없죠.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이쪽 상가 필지들이 LH가 아닌 도시공사에서 보유한 토지인데 차라리 경기도시공사 소유의 토지가 원래 계획대로 공모에 의한 상가 조성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 같긴 한데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처럼 그런 행보를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가가 더 공급이 되면 상권의 모양이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어진 공중보행교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상가들이 모이고 상권이 조성이 되면 지금의 서정리역과 차후 지어질 터미널까지 시너지가 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지방 상권이 그렇듯 새로 생긴 상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서정리 역세권은 아파트 수요를 중심으로 한 주간 상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층에 해당이 되는 수요는 최소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1km 이내는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소한 완성 후에 고덕신도시에서 서정리 역세권은 주간 상권으로는 가장 강력한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파트 일반 상업지역 주간 상권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천장은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종이나 찾아오는 수요층, 낼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으니 강력하다고 해도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듀타운을 제가 거론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어디서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상가는 어차피 땅값이랑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보통 이거는 개발하시는 분들의 논리인데 투자자까지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절대적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수익률.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이 낼 수 있는 임대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라는 것은 매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건 개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엔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고덕 같은 이제 신도시는 분양 속도에 따라서 가격에 편차가 생깁니다. 만약 계속 상가 가격이 올라갔다면 초기 이제 고덕신도시에 공급했던 상가 가격이 가장 비쌌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서울 중심권 상가 가격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급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신도시는 조성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 옵니다. 서정리 역세권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영상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에듀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타운 때문에 최근에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에듀타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이야기 드려도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예전에 상권 예측으로 올렸던 영상에서 에듀타운 상권을 높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 주목도 못 받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에듀타운 상가를 분양받고 나서 제 영상을 보고 나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에듀타운은 제가 영상 올렸던 당시보다 아파트 계획이 이번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 누구나 집, 그게 유보지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에듀타운은 서정리 역세권 다음으로 주거 수요층이 풍부한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모양도 항아리 상권이라고 부를만 하죠.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긍정적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항아리 상권은 매출이 고정돼 있는 1차 혹은 2차 상권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충분히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듀타운은 상하리 한권임에도 신도시의 학군이 사실상 고정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항아리 상권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죠.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드릴 건 이건 역시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곳은 2단계 아파트 지역이고 순수 고독신도시 수요만으로 서정리 역세권보다도 한동안 인구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대략 24년도 정도면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린 상업 지역과 근린 생활부지 특성상 상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가는 정말 금방 지어집니다. 반년만 해도 뚝딱 하고 지어지기도 하죠. 이 상가가 등장했을 때 상황은 지금의 서정리 역세권과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인근에 아파트도 별로 없고 초등학교는 올해 하나 개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상업지역에 아직 상가는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서정리 역세권보단 짧다고 하나 분명히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알아야 할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기는 24년도 말까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15,000세대를 끼고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장점이라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이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주거지 상권입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의 15,000세대 정도의 항아리 상권 모양의 상가들을 보면 이곳의 미래를 알 수가 있죠. 멀리 가지 않아도 소살범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원 상권이 더해집니다. 이 상권은 이제 인근 주거지 수요가 아닌 평택 인근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3차 권역의 점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점은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덕신도시의 롤모델처럼 보고 있는 곳이 분당입니다. 도시 규모도 비슷하고요. 자족도시 성향도 비슷합니다. 고덕신도시에 삼성이 있다면 분당에는 판교가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그냥 롤모델로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삼성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판교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재미있게도 이제 분당 역시 지역에서 손이 꼽히는 학원 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다 찾아오는 에듀타운과 비슷합니다. 그곳에 가면 에듀타운의 한계, 천장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업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서정리 역세권을 언급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천장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주거지 상권은 매출이 높아서 선호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듀타운 분양가는 1층을 제외하고 상층부는 고덕신도시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분당에 현재 있는 학원들도 입점하기가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에듀타운이 경쟁력 있는 상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력은 안전성에 기초를 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송파 지역의 헬로우시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완벽한 모양의 상가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상가가 조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긴 적도 있었죠. 이런 주거지 상권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되 매출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상권 역시 매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혹시 이곳에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 좋아질 상권이라고는 하지만 그 상권의 이제 초기 이점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정리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영상으로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편을 가르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부각이 돼 보이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도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찍었던 초창기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찍은 영상 내용 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때 영상이 가장 손에 꼽을 만한 영상들이죠. 손에 꼽는다고 하지만 뭐 혹시 보시면 내용은 되게 지루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이론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순환이라는 지역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순환의 흐름이 강한 도시는 IMF나 뭐 금융위기 같은 위기에도 나홀로 이제 전진을 하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순환의 흐름이 가장 강한 도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평택이고 고덕입니다. 이런 도시는 아파트는 물론 모든 부동산, 여기에는 상가 역시 강세를 띱니다. 혹시 이제 투자가 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속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언젠가 보상을 받으실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올해 들어 만나는 분들은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가도 조금씩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 어느 상가가 최고냐, 뭐 어느 곳이 가장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상가가 좋은 상가입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언정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상가들도 많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정말 알고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도시에서 상가는 프리미엄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자신은 봤다. 내가 하는 말은 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딱 잘라서 뭐 없다고 이야기 드린 적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만나셨던 분도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상가 프리미엄만 공략하는 분도 있으셨어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힘들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만 이야기를 드렸죠.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사 프리미엄 말고요. 진짜 프리미엄은 신도시에서는 정말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권 생성 초창기에는 더 그렇고요. 뭐 있기는 합니다. 저도 최근에 고덕에서도 이런 자리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던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는 도시의 지표가 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래가 굉장히 힘들 만한 곳이었죠. 정말 이거 초기 신도시가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프리미엄에 대해서 납득을 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저한테 의문을 표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상가는 특정 상가이기 때문에 뭐 위치나 그런 거를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물어보시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위치만 애타게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땅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가 뭐 분양 계획이 없는 위치라고 해도 미리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북이었습니다.